50년이 넘는 세월 전통 방식 그대로 무쇠 공구를 만드는 장인의 대장간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를 배경으로 제작한 화제의 웹드라마 러브인 청주 주인공들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포도의 왕, 망고 맛이 나는 신기한 포도, 샤인 머스켓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하루만 지나면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아마 오늘 오후부터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항상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워낙 그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고향 가는 건 좋은데 네. 이 긴 그 장거리 운전에 걱정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차량 행렬로 고속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소에 뭐 2배, 길게는 3배가 될 텐데요. 네네. 올해 추석 귀성길은요, 명절 전날인 12일 오전에 가장 막히고요. 귀경길은 1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네. 참고하시면 조금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절 되면은 몸이 아플 때 일단 당황되죠. 네. 문을 연 약국 병원이 있기는 있다던데 그렇지만 일단 당황되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네. 침착하게 인터넷으로 명절 병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응급 의료 정보 제공 어플을 이용하시면 약국이나 병원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명절 때 몸이 조금 안 좋다 싶으시면 바로바로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쪼록 건강한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날씨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날씨 알아볼게요.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장마전선이 차츰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5에서 30mm 정도 더 내리겠는데요. 북부는 오전까지, 남부는 오후까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30도 가까이 오르며 덥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어제보다 다소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충주와 증평은 23도, 괴산과 보은, 옥천은 22도, 영동은 2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은 낮지만 평년보다 높아서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6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높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충북 지역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별다른 비 예보는 없고요. 따라서 귀성길에는 비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날씨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연휴 첫날에는 선선하다가요. 추석 당일에는 햇살이 드러나면서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또 올해 추석 보름달은 충북 지역을 기준으로 13일 오후 6시 35분에 보름달을 보기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곳을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은요, 보기 힘든 옛 풍경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시골 장 서는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네네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할머니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다가 채소도 파시고 맞아요, 호떡이다, 꽈배기다, 뭐 맛있는 네. 간식도 많았었던 시골 장 어떠세요? 기억나세요? 일단 저도 뭐 먹을거리가 사실 장은 먹을거리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죠. 보면은 그런 장날 되면 이상하게 저기 새끼 어린 강아지나 맞아요. 뭐 병아리 이런 거 저기 끌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뻥튀기 그 그렇죠. 기계 있잖아. 뻥 소리 나는 거. 네.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냄새 네. 확 나고. 아저씨가 뻥이요 하면은 이제 언제 펑 터질지 몰라서 귀를 그렇죠. 막고 이렇게 눈치를 봤던 기억이 나고는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즉석에서 쇠를 두드려서 갖가지 농기구를 만들었던 대장간의 풍경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보기는 힘들어진 풍경이 되어버린 공간 대장간을 다녀왔습니다. 네. 50년이 넘는 세월 대장장의 삶을 살면서 이제는 공예 작가로도 활동 중인 이 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장장에서 공예 작가로 변신이라 어떨지 과연 기대가 되는데요. 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옛부터 우리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부터 농기구까지 뚝딱뚝딱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장이, 야장이라고 부르는 철의 마술사인데요.
오늘은 50년의 세월을 무쇠와 함께 보낸 장인의 공간을 찾아가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뜨거운 불덩어리, 날카로운 무쇠와 함께 50년의 세월을 보낸 장인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무쇠의 마술사. 차갑고 단단한 쇠가 온기 가득한 예술로 거듭나는 장인의 대장간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충북 증평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장뜰시장엔 40년이 넘는 세월 변함없는 모습으로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장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단한 쇠를 자유자재로 다루신다는 대장장이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제가 이 증평에서 40여 년을 넘게 이 대장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 긴 경력답게 이곳이 좀 오래돼 보여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이곳에서 하셨나요? 제가 여기 34사단에 저 근무 좀 했었고, 그래갖고 여기서 또 가깝고 이랬기 때문에 여기를 자리에 잡게 된 것 같아요.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장인의 공간. 최용진 장인은 1980년대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생활용품들을 뚝딱뚝딱 만들어내고 제가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 원서 넣고서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 대장쟁이를 하면은 밥은 굶지 않고 먹고 살겠더라. 이래가 제가 그때서부터 관심이 좀 있었죠. 생계를 위해 대장간 일을 시작한 최용진 장인. 지금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전통 대장장이가 되었는데요. 95년 숙련기술 전수자로 인정받고 2005년에는 증평군 향토 유적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쭉 둘러만 보아도 정말 갖가지의 물건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물건들이 대단한데 네. 여기에는 뭐 우리 선조들이 시골에서 쓰던 뭐 연장들, 뭐 생활도구, 석공도구, 뭐 목공예 도구, 뭐 가지각색으로 다 있죠. 아, 그렇군요. 저기 보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옛날 무기도 있거든요. 영화 소품 같기도 하고요. 직접 다 손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실제 영화 소품이 여기서 다 들어가요. 예, 뭐 철퇴 같은 거, 뭐 백제왕이 저 일본 왕한테 하사한 뭐 칠지도라든가 이런 뭐 연장들이 무기들 많죠. 다 저걸 손으로 만드실 수가 저기 이제 있으세요? 수작으로 만드는 거죠.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다양한 수공예품들이 자리하고 있는 장인의 대장간. 그중 고증을 통해 직접 만들었다는 칼과 무기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실제로 많은 드라마, 영화에 등장하는 무기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기계로 찍어내려면 엄청난 그 액수가 들죠. 돈이 들죠. 많은 물량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수작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하지만 장인이 지금도 가장 많이 만드는 것은 농촌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들. 손에 착 감기는 성능 덕분에 전국에서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아직도 생활용품을 많이 쓰시나봐요. 아주 뭐 소규모작은 뭐 시골에서 아직도 많이 찾으니까. 역시 실력 있는 대장장이가 만든 물건 한번 쓰면 쭉 쓰게 되시는군요. 저도 뭐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요거 귀여운데 요거 어떨까요? 이거 엿장수 가위 아니에요? 그렇지. 좋아요. 뜨거운 불 속에서 새빨갛게 달궈진 쇳덩이를 꺼내 슬쩍 두드리는 장인. 몇 분 망치질을 하니 단단한 쇠가 엿가락처럼 구부러지면서 모양을 갖춰갑니다. 이게 대장장 중에서 최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작업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식기 전에 빨리빨리 만드셔야 되는 거. 이게 무쇠의 예술이거든요. 무쇠의 예술. 와, 벌써 가위 한쪽 맞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가위는 두 짝이 정확히 맞도록 다듬어야 해서 다른 공구보다 만들기가 까다롭다고 하는군요. 큰 가위, 작은 가위 그렇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작을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겠다. 재밌죠? 네. 이렇게 흔해 보이는 엿장수 가위 하나에도 장인의 땀과 노력 그리고 고도의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쇠가 빨갛게 달궈지고 있는데 이거 온도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일하는 온도가 보통 한 1,500도? 1,500도요? 그러니까 대장장이는 불을 잘 봐야 돼요.
잘못 보면은 새가 1300도, 1400도면은 녹거든. 그렇습니다. 야장의 제1 덕목, 불을 잘 보는 것이라는데요. 대단해. 녹아서 자꾸 없어지잖아. 아, 녹아서 없어져서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속에서 녹아서 제가 타는 거지. 오, 그러니까 쇠가 녹아서 타서 없어지지 않도록 정말 불을 잘 봐야겠네요. 그럼 대장제는 이 불을 잘못 보면 처음부터 버려. 노력한 결과가 그냥 한순간은 그냥 버리는 거지. 아, 모든 게 다 기술이지만은 첫째 불을 잘 보는 게 대장쟁의 임무야. 그렇군요. 음. 와, 2,500도 앞에서 일을 해야 된다니 지금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아유, 힘드시겠는데요. 아, 그래도 일거리만 있으면 재밌지. 아, 그래도 재밌으세요? 뜨거운 불 앞에서 불덩어리보다 더 뜨겁게 달궈진 쇠와 씨름하며 50년의 세월을 보낸 장인. 예전과는 달리 대장간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만 이 일을 평생의 업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뭐 기계화가 되고 뭐 첨단 기술들이 뭐 다 있다 하지만은 이 대장열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속이면은 대장간의 물건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찾는 분들이 거의 써보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오래된 고객들이 몇십 년, 뭐 3, 40년, 보통 40년 이런 분들도 여태껏 거래가 되고 있죠. 야, 대장장의 덕목은 불을 잘 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쇠의 성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인데요. 이게 이제 대장장의 마음을 불어넣는다면 확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불을 잘 봐야 되고 또 새의 성질을 잘 알아봐야 돼요. 잘못 알아보고서 뭐 거기에 맞추다가는 새가 그냥 저절로 튀어나가요. 저절로 뽀개지고. 그렇기 때문에 새도 잘 알아보고 불도 잘 봐야 되고 이게 첫째 목적이죠. 쇠에 따라서는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해 담금질을 하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대장장이로 살아오면서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이 인생 그 자체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아쉬운 점도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써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90%가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니까 대장장이들이 다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값싸기 때문에. 그렇지. 값싸기 때문에 대장장이들이 무너지는 게요. 그래서 이제 거기 신실되게 그걸 극복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지 거의 다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 전에 10%도 안 돼요. 손때 묻은 도구와 사람들의 추억이 남아있는 대장간. 이곳에서 장인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50년 가까이 이곳에서 쇠를 다루었던 최용진 장인. 낫 하나, 호미 하나에 그 정성이 깃들어져 있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얼마 후에 열리는 청주공예 비엔날레에서는 장인이 아닌 공예 작가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수십 년간 만들어온 무쇠 공구들이 이제는 어엿한 공예 작품으로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 선보입니다. 아, 여기 펼쳐진 것들이 이번에 공예 비엔날레 작품으로 출품하는 작품들이죠? 그렇죠. 요거는 좀 한 10여 점밖에 안 되는데 그 나갈 작품들이 아마 저도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수백 점이 될지 뭐 1000여 점이 될지도 잘 몰라요. 그냥 간단하게 이게 우리 연장들, 우리 옛날에 그 대목들이 쓰던 연장들 이런 연장들인데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옛 농기구와 생활 도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볼까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대자귀, 대자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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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요거는 옛날에 그 짐승 밥통을 파면은 나무로 파서 아, 네. 이거를 속을 깎아야 돼요. 아, 이름이 호비칼이에요. 호비칼. 호비칼. 그렇지. 오, 처음 들어봐요. 이 대장장이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호비 같이 생겼는데 모양이 좀 달라요. 옆으로 이렇게 이건 휘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홈이에요, 이게. 아, 그쵸. 이게 이북 섬지방 홈인데 아, 저 북한에서 왔군요. 그렇지. 콕 찍어서 뒤집으면 바지락 같은 거 잡는데 최고예요. 아, 그런 용도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이북에서 오신 분이 그거를 사용하다가 다 따라가지고 나한테 다시 몇 개를 만들어갔어. 그래서 아 이건 귀한 자료다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만들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귀한 도구네요. 이북 섬지방 호미. 이외에도 밀랏, 양반 도끼 등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거나 흔히 볼 수 없는 우리의 전통 농기구들이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통해
옛 모습 그대로 현대인들에게 보여질 예정입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적합했었고 아직도 쓰는 것도 있고 공예의 예술품이야 이게. 또 우리의 역사에 깊은 의미가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번 공예 비엔날레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 뒤로도 계속 작업을 하실 텐데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 있으세요? 앞으로는 뭐 제가 하던 일 뭐 여태껏 해왔으니까 건강이 있는 한 뭐 이 일을 계속 지켜나가야지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 대장간의 맥을 잇는 대장장이. 실용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 시대 예술인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가운 쇳덩어리에 온기를 불어넣는 장인의 공간에서 오랜 추억을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은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서 자주 못 보는 그런 풍경이 됩니다. 어쨌든 단단한 쇠를 저렇게 몇 번 두드려서 저렇게 쑥쑥쑥 구부러진다는 게 신기해요. 참 볼수록 신기한 것 같고요. 역시 그 50년 세월을 해오신 그 네. 포스랄까요? 여유가 딱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무려 16살 때 이 야장의 일을 배우셔서 네. 그 뒤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 대장장이의 기술을 연마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전국에서도 유명한 대장장이를 인정을 받으셨고 네. 또 증평군의 향토무형문화재로도 지정이 된 게 아닐까 합니다. 전국에 참 많은 고객들이 찾아온다고 하세요. 네. 인기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요리사들이 참 칼을 만들어 달라고 많이들 그래요? 찾아오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고 네네. 하는 대장장이의 칼입니다. 요리사들한테 인기 있는 칼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저도 탐이 나는데요. 주부님도 달려가고 싶으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또 10월에 열리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 장인이 만든 그 다양한 무쇠 공구들을 네네.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뭐 수백 가지 전통 농기구 만날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교과서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신기한 우리의 전통 농기구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청주공예 비엔날레 많이들 놀러를 가시지만 어르신들은 공예 전시가 좀 낯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어르신들에게도 익숙한 전통 농기구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손녀, 손자들과 함께 가서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익숙하게 반갑게 전시도 맞으시면 참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많은 분들 보러 오셔서 인기 많다고 하셨는데 저도 가면은 하루 종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다 보면은 계속 보게 되는 게 이런 풍경이거든요. 어쨌든 사라져가는 풍경 중에 하나죠. 대장간 풍경. 우리 최용진 장인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전통의 맥이 이렇게 이어져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네. 건강하게 계속해서 그 맥 이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박진희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함께 아침엔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네, 쇠를 달궈서 각종 연장을 만드는 곳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네. 문제입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뒷간, 2번 푸죽간, 3번 방앗간, 네. 4번 대장간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귀를 의심해서 1번 뭐라고? 뒷간이요, 뒷간. 저도 깜짝 놀랐네요. 놀랐는데요. 네. 예. 자, 여러분 깜짝 놀라서 깜짝 놀란 거 정답 보내시면 안 됩니다. 눈을 똑바로 뜨시고 정답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최용진 장인의 바로 이곳을 함께 만나보고 왔죠.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지은 씨 소개해 주세요. 네, 곧 민족 대명절 추석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름달도 크게 틀 텐데 보름달 보면서 빌고 싶은 소원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뭐 많죠. 네. 보름달 빌면서 뭐 가족들 건강부터 시작해서 뭐 취업, 결혼, 뭐 출산 등등 모든 것들이 있을 텐데 나는 올해만큼은 이 소원을 꼭 빌고 싶다. 조금 뭐 소소하고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다 좋아요. 예. 네. 자, 한번 저희한테 보내보시면 보름달보다 어떻게 보면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정답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문화데이트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그 인터넷으로 뭐 스마트폰 같은 걸로 이렇게 웹 드라마 같은 것들 많이들 보실 텐데요. 네. 요즘 우리 청주 시민들 사이에서 조용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아주 특별한 웹 드라마 얘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청주시를 배경으로 한 웹드라마 러브인 청주인데요. 네. 자, 오늘 송윤호 총괄 프로듀서 그리고 두 남녀 주연 배우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청주시를 배경으로 한 재밌는 웹 드라마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잠깐 소개를 네, 저희가 이번에 그 청주시와 함께 이제 청주를 좀 색다른 방식으로 한번 홍보를 해보고자 네네. 웹드라마를 제작을 했고요. 예. 러브인 청주 시즌 1 사랑하면 다 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네. 청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흔히 겪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요거를 이제 청주의 아주 명소들에서 이제 아름답게 한번 촬영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함께 그 화면 만나보시고 오겠습니다.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내 이름은 강지원. 22살 신문방송학과 3학년이다. 저 녀석은 정우영. 저 녀석의 대학 생활에 내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런 녀석과 꿈에서 뽀뽀를 했다. 너무 생생했다. 뭘 봐? 불만 있어? 근데 그 언니 진짜 예쁘다면서? 진짜 1호에서 유명했대. 저랑 사귀어 주시면 안 돼요? 1년간 잘 만나오던 우영을 얄짤없이 찾고 헤어졌어. 잘 갔어? 오자마자 또 보고 싶다. 연애가 지식 쌓일 만큼 힘들었다는 거야 뭐야?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어차피 솔로가 제일 좋은 거야. 지금? 야, 너 진짜 몰라? 뭘? 친구로 남고 싶으면 지금 멈추라고 얘기해. 나도 궁금해. 나라라 나라라 네, 더 보고 싶네요. 야, 너 진짜 몰라? 나도 궁금해. 네, 지금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청주시를 배경으로 한 웹드라마인데요. 어떻게 기획하고 제작하게 하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네, 최근에 그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본방사수라는 말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네. 예전에는 그 저녁만 되면 이제 그렇죠. 그 많은 시간에 사람들이 맞춰서. 이제 뭐 밤 10시가 되면 드라마를 보곤 했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그러한 이제 환경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많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한 조사에 따르면 드라마나 뭐 웹드라마나 여러 가지 홍보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젊은 층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매체가 바로 웹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주시와 함께 청주를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색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네네. 그럼 웹드라마라는 형식을 좀 통해서 청주를 한번 홍보를 해보자. 그리고 웹드라마를 제작을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지역대학에서 좀 연기 연습을 하고 있고 지역대학 출신들이 한번 배우와 함께 네. 지역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기획 의도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그 짧은 영상을 보는데도 벌써 저기 어디다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 명소들. 다들 이렇게 보이셨죠? 청주의 명소를 진짜 배경으로 담았다고 하는데 어떤 장소들 배경으로 찍으셨어요? 최근에 그 어떠한 조사해 보니까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이제 청주가 노잼 도시 3위로 좀 꼽혔더라고요. 청주가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기획자로서 너무 그게 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예. 사실은 청주에도 알려지던 알려지지 않았던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공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단산성이라든지 서문대교라든지 17곳의 이제 청주의 명소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 선택한 그 장소들을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이 드라마 촬영에 임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장소도 장소인데 또 이제 네네. 남녀 주인공도 엄청 관심을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옆에 러브인 청주 남녀 주인공이 네네.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두 부탁드립니다. 분 다시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러브인 청주에서 우영 역할을 맡았던 신경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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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러브인 청주에서 지원 역할을 맡았던 김영비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영상으로 보니까 왠지 더 반갑게 지금 그러니까요. 실물을 실물이 훨씬 영접을 훈훈해요. 그렇군요. 네. 뭐 화면에서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두 분 이렇게 보면서 나도 궁금해 막 이런 막 저도 막 궁금해져가지고 빠져 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두 사람의 사랑 얘기다 보니까 두 분의 호흡이 되게 뭐 보기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만 중요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처음에 시놉시스를 딱 받았을 때부터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사랑하면 다 그래라는 시즌 제목에 맞게 대학생들의 그런 풋풋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보통 연기를 하다 보면 저랑은 완전히 다른 그런 캐릭터를 연구하고 뭔가 그런 캐릭터로 촬영에 임하곤 했는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딱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 대학생 자체를 연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신경석 씨랑은 원래 동문 사이로 잘 어울리던 사이라서 호흡을 맞추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냥 어깨동무하고 술 마시던 사이인 것 같은데 우리 신경석 배우는 어땠어요? 저도 이제 김영비 씨하고 같은 학년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같이 학교 다니면서 진짜 친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같이 편하게 학교 다니는 네네. 그런 이제 동문인데 만나니까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할 수 있었고 근데 조금 문제였던 거는 저희가 이제 거의 형 동생 하듯이 지내는데 이제 극 중에서는 그 민망한 장면들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좀 촬영하는데 어색하기도 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청주의 맛집이나 명소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장면들 촬영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학교만 다니기만 했던 청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하면서 촬영하면서 좋은 추억을 또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분의 평상시 어떤 모습들도 많이 좀 녹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네. 예. 이제 뭐 인기가 많아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실제로 봤을 땐 몰랐는데 화면 보니까 네네네. 그 래퍼 BY 씨를 좀 닮은 것 같아요. 화면에 그렇게 나오네요. 화면에. 실물보다는 약간 그런 얘기 듣죠? 닮았나요?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화면에서 잘생긴 더. BY. 사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해준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래요? 또 예. 유튜브 댓글로도 그렇게 달리는 걸 보니까 예. 진짜 BY님을 닮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또 뭐 알아봐 주신다 이렇게 사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못하고 제가 얼마 전에 친구 제 동기가 다시 청주 내려와서 같이 술집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쓱 쳐다보시더니 그때 오셔가지고 아저씨가 네, 혹시 웹드라마 이래가지고 제가 뿌듯하네요. 너무 뿌듯해야 되는데 갑작스러워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줬어요. 뭐 너무 재미있다, 뭐 연기 잘하더라, 반응이 뭐 있었군요. 옛날 생각난다. 그래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우리 좋았어요. 김영비 씨는 혹시 어땠습니까? 알아보시나요, 주변 분들? 네. 저도 뭐 성안길이나 학교 같은 데 가면은 간혹 가다가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뭐 제 개인 SNS 계정 통해서 뭐 메시지나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군요. 촬영하면서 에피소드 많았을 텐데 뭐 하나씩 잠깐 들어볼까요, 우리 신경석 씨? 예. 에피소드가 좀 엄청 재밌진 않지만 네네. 저희가 이제 닭발집에서 닭발이랑 통닭을 먹는 장면이 있었는데 예. 그 장면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 장면인가요? 저희 뭐 남자 계속 먹네요, 뭘? 그때 남자 배우들만 이제 네네. 촬영을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때 또 모두가 배가 고픈 상황에서 저랑 저 남자 배우랑 시켜놓은 거를 실제로 너무 많이 예, 먹어가지고서는 촬영이 끝나고 나니까 남은 음식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자 배우들이랑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쳐다봤던, 끝나면.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예. 재밌는 에피소드도 이렇게 있는데 좀 어려운 점들도 있었을 것 분명히 같아요. 있었겠죠? 예. 영비 씨 이번에 어때요? 영비 씨한테 예. 네, 대부분이 즐거운 촬영장 분위기였는데 네. 솔직히 어려웠던 점은 저희가 촬영 일정 자체가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하는 촬영 일정이어가지고 네네. 후반부에 갈수록 조금씩 지치긴 했어요. 네네. 좀 그런 점하고 이제 저희가 청주를 돌아다니는 그런 로케이션이라고 들어가지고 이동 거리가 짧을 줄 알았는데 되게 막 명소들을 다 둘러보려고 하니까 되게 이동 거리가 길어서 조금 이동거리 생각보다 좀 길었네요. 네, 근데 저희보다는 스태프분들이 훨씬 더 고생하셨으니까 네네. 그거에 감사했죠. 네. 어쨌든 뭐 청주의 곳곳을 정말 훑어가면서 찍으셨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송 PD님 그만큼 이 드라마 찍을 때 뭐 이렇게 영상으로 좀 표현해내기 위해서 애를 좀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청주를 좀 자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네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주는 뭐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엄청나게 화려하고 높은 건물이 있지는 않지만 네네. 곳곳에 아주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일상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주 시민들이 그동안 네네. 보아왔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공간들,
가보았으면서도 별로 아름답게 느끼지 못했던 그런 공간들을 좀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함께 촬영했던 우리 촬영 감독님들도 이제 청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런 촬영 감독님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네. 청주의 곳곳을 좀 일상적인 부분에 좀 아름다움을 찾자, 그런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기획 의도에 담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얼마나 예쁘게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예, 곳곳이. 아, 예. 예쁘네요. 자, 러브인 청주 반응이 좋다 보니까 네. 후속편 시즌 2를 또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이 있으시죠? 아까 제목 자체가 시즌 1으로 되니까요. 또 사실은 뭐 이 시즌 2를 사실 기획 의도를 좀 넣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거의 맺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스토리가 끝납니다. 네네네.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댓글에서도 너무 빨리 끝났다. 오. 시즌 2는 언제 좀 나오느냐라고 네네네.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즌 2에 대해서 신업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예. 내년 초쯤에 한번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든다고 저기 두 사람 만나서 가구 딴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거 아니겠죠? 뭐 아픔이 있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새로운 자, 등장인물로. 시즌 2까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사실 이제 종영은 됐지만 웹드라마니까 사실 이게 언제 어디서든 다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영미 씨 다시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저희 또 웹드라마의 최대 장점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네, 지금은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러브인 청주를 검색하시면 청주시 공식 홈페이지에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방영이 되고 그렇군요. 있고요. 또 앞으로는 뭐 SNS나 그런 다른 채널 포털 사이트 TV 채널에도 업로드가 된다고 들었으니까 네. 많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네. 전국적으로 좀 쫙 많은 분들 입소문이 좀 그러네요. 났으면 좋겠네요. 예. 네, 자 러브인 청주의 남자 주인공 이제 신경석 배우도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간이 좀 많이 한 돼서, 말씀 예,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정말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작품을 위해서 힘써주신 청주시 관계자분들이나 또 우리 제작 스태프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방송에 나오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또 이렇게 청주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덕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청주 시민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아직 못 보신 분들 많으니까 네. 주변에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제대로 못 봤거든요. 이렇게 소식 전하면서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요. 예, 한번 좀 찾아 들어가서 제대로 한번 쭉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배우님들도 시즌 2 하면 어떻게 저기 계속 하고 싶으신 의향이 좀 있으신 건가요? 갑자기 궁금한데. 뭐 연락을 주시면 연락은 제가 줄 게 아니고 옆에 송 PD님이 드려야 될 것 이렇게 같은데. 마음을 전한 거로. 네. 영미 씨도 뭐 괜찮은. 네, 그럼요. 연락 주시면 연락 주세요. 예.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송 PD님. 꼭 연락을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웹드라마 러브인 청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가까이 있으니까 사실은 소중하고 너무 친근해서 오히려 더 맞아요. 모르는 매력들을 네네. 드라마를 통해서 또 잘 만나볼 수 있고요. 또 두 배우의 아주 풋풋하고 멋진 연기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러브인 네. 청주 시즌 2도 저희가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청주시 웹드라마 러브인 청주의 송윤호 총괄 프로듀서 그리고 남녀 주인공 신경석 김영민님 네. 고맙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척추 경직으로부터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로운 자세로 전신을 스트레칭해주는 동작 삼각 자세의 기울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를 올려 일어나 주시고요. 그대로 한 발을 옆으로 쭉 뻗어내 주실게요. 그래서 세워진 무릎과 뻗은 다리는 일직선상에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양손을 옆으로 뻗어내 줄 거예요. 뻗은 다리 쪽에 손을 손등이 다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내려놔 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손등으로 무릎, 그 다음에 다리를 쓸며 손등이 발등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며 옆구리를 늘려 내려가 줍니다. 위에 있는 손과 아래 있는 손이 맞닿는다는 느낌으로 옆구리를 쭉 늘려서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이때 골반과 가슴을 열어서 정면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하며 스트레칭 해주고 그대로 다시 천천히 손등으로 다리를 쓸며 올라와 양손 옆으로 손등이 다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놓아주며 내쉬며 옆으로 손등 다리를 쓸며 내려가 옆구리를 스트레칭합니다.
우리 이때 골반과 가슴은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며 호흡을 해주실게요.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다시 천천히 손등으로 다리를 쓸며 올라와 제자리. 마시고 내쉬면서 손등이 다리에 입으로 후 뱉어주며 옆구리를 늘리며 손등 바닥을 쓸며 내려갑니다. 어깨 긴장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골반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게요. 호흡을 하며 스트레칭됨을 느껴주시고 다시 천천히 손등으로 다리를 쓸며 올라와 손 내려놓고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양쪽 10번씩 스트레칭 해주십니다. 네, 표소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1분 홈트 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네. 여러분 위해서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쇠를 달구어서 각종 연장을 만드는 곳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뒷간, 2번 포주간, 3번 방앗간, 4번 대장간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쇠를 달궈서 막 두드리는 거 여러분 그 풍경 생각나시죠? 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추석에 보름달 보면서 빌고 싶은 네. 여러분의 소원, 소망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수진 캐스터 얘기 들으니까 뭐 올해 뭐 별 어려움 없이 네, 보름달 보실 수 구경할 수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때 빌고 싶었던 소원 네,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이번엔 다른 지역으로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일 중에 이제 포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부터 만나볼 이 과일이 바로 포도계의 킹, 왕이란 뜻이죠. 망고 포도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네, 바로 과일계 명품이라고 불리는 샤인 머스켓을 말하는데요. 지금 경남 거창에서 한창 수확 중이라고 합니다. 눈과 입이 달달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럭셔리의 끝판왕, 과일 시장의 신흥 강자. 아유, 예뻐라. 포도계 아이돌이 떴다. 한번 먹어보면 계속 당깁니다. 없어서 못 팔긴 겁니다. 탱글탱글, 과즙 팡팡. 샤인 머스켓입니다.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이때 찾아간 곳은 거창의 한 포도하우스 농가. 진한 보랏빛을 뽐내며 맞다가 있어 외치는 캠벨 포도를 먼저 만났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캠벨의 소비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도 괜찮았고 그랬는데 재배 농가의 그 연령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소비가 많이 줄다 보니까 그 이제 현재 많이 이제 다른 품목으로 전환도 되고 그 폐농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선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캠벨 얼리. 올해 시세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고민되고 또 품목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춤하는 포도 농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역대급 다크호스가 등장했다. 없어서 못 팔긴 겁니다. 수족이 다가와가지고 수확철이라 엄청 바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 소득에 둘도 없는 효자 노릇은 물론이거니와 동남아 쪽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망고 포도라고도 불리며 포도 시장에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신품종 프리미엄 포도. 샤인 머스켓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SNS와 온라인의 입소문을 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과일. 네, 이 샤인 머스켓은 씨도 없고 끝별째 막 먹을 수 있는 포도라서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층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다 먹고 나면 꼭지밖에 안 났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캠벨 포도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몸값을 자랑한다는 샤인 머스켓.
최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38에서 한 50알 정도 650에서 한 800g을 A급으로 준수하고 있고요. 크게 만들면 당도 측정이 당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당도가 오르지가 않습니다. 거창군 내 샤인머스켓 재배 농가는 약 60여 곳. 이미 한두 차례 출하를 마치고 남아있는 열매들도 수확 준비에 한창인데 지금 그 수확하기 전에 당도 측정을 하는 겁니다. 날 물러보지 마. 막강한 단맛이 샤인머스켓의 주 무기. 18.4. 지금 해야 됩니까? 수확을 안 될 건데 이게 지금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비파게 가지고 수확을 해 당도가 올라야만이 수확을 하고 있고요. 당도가 오르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다? 아니 어차피 당도는 높으시다면서요. 안 돼요. 수확 안 돼. 포독의 명품이라는 수식어답게 품질 기준도 수확 시기도 까다롭고 정확하게 준수한다는 사실. 어머 이쪽으로 자 따라 쳐. 네, 요거 따면 돼. 아유, 예뻐라. 참 먹음직스럽죠? 당도 최고, 맛도 최고. 처음에는 그냥 청포도인 줄 알고 먹어봤는데 당도도 너무 높고 껍질이 얇고 씨가 없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포도였습니다. 수확을 앞둔 바쁜 시기엔 가족들 일손 총동원. 근데 고백할 게 있는데 얘. 이제 촬영 왔다 해서 이제 루즈는 좀 발랐어요. 일할 때도 선크림 정도는 바르고 합니다. 너무 달콤해. 귀한 포도 맛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건 오직 아이들만의 특권. 맛있어. 따다가 보면 수확하다가 보면 어풍 입으로 안 들어가고. 영캉 이게 좀 비싸다 보니까 우리도 묻고 싶은데 손이 잘 안 갑니다. 비싼 이유는 노동 인력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저 처음부터 아주 작을 때부터 꽃이 피고 알속기를 1차, 2차, 3차까지 하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포도의 새콤한 맛은 줄이고 은은한 망고 향과 아삭한 식감이 주는 독특한 매력. 샤인머스켓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지. 알려줄까?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꿀팁. 샤인머스켓은 당도가 올라갈수록 알이 좀 더 단단하고 탱글탱글해집니다. 말랑말랑한 거는 조금 덜 익은 샤인머스켓이라고 보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친구들하고 같이 먹을 때는 위에부터 싹싹 따먹으면 친구들보다 더 맛있는 포도를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혼자 먹을 때는 밑에서부터 먹으면 점점 더 맛있는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먹어서 심리적인 만족도를 추구하는 가심비 트렌드의 대표주자 샤인머스켓. 어떻게 생겨났을까? 샤인머스켓이라는 품종은 최초로 일본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일본에서 그 바이러스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원인 규명을 못해가지고 품종 등록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빨리 우리가 품종 등록을 하는 바람에 일본보다 품종 등록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열티를 안 주고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토양에 적합한 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만의 샤인머스켓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 얼마예요? 네, 가격은 여기 다 똑같나요? 집에서 드실 건 충분하게 요 정도 사이즈를 하시면 되고. 추석 대목을 맞아 주문량도 폭주. 감사합니다. 드셔보셨습니까? 추석이 다가오고 하니까 택배하고 선물용 그 택배가 해가지고 한 100박스 하루에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과일을 잘 안 먹는데 이 포도는 잘 먹어요. 씨도 없고 맛도 달고 아삭아삭해서 맛있어서 자주 사 먹습니다. 한 번 먹어보면 계속 당깁니다. 계속 먹게 됩니다. 옹글종글
옥구슬 같은 모양에 한 번 반하고 입안 가득 퍼지는 풍부한 과즙에 두 번 반하다. 거창을 달달하게 물들인 과일계 슈퍼스타 샤인 머스켓.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어. 맛도 좋고 향도 좋은 거창 샤인머스켓 마이너이즈. 네. 자, 오늘 저 샤인머스켓은 물론 맛도 있겠습니다만 네. 보는 것만으로도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싱그럽고 싱싱해 보이면서 눈이 다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몇 해 전만 해도 조금 비싸가지고 이렇게 선뜻 집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요즘 이제 가격이 좀 내려가면서 저렇게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샤인머스켓이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아서 껍질째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네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수확 시기가 8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한창 제철이거든요. 꼭 한번 맛있게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쇠를 달궈서 각종 연장을 만드는 곳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 대장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1469님, 0718님 축하드립니다. 1469님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명절 앞두고 함양에 계신 장인 어르신께서 태풍 링링이 와서 내린 비에 미끄러져서 아이고, 갈비뼈가 세상에. 골절이 되셨대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아이고 하필 또 가족들 모이는 추석 연휴 앞두고 좀 속상하실 텐데 아무튼 얼른 또 완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0718님, 저는 인생의 반을 살아왔지만 노총각입니다 하시면서 이번 한가위 보름달을 보면서 두 손 모으고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저도 짝이 생겼으면 합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소원을. 네. 근데 인생의 반을 살아봤는데 노총각이라는 게 인생을 어디까지 사실지 미리 100살, 뭐 100년 아신다는 인생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 반백? 50 예. 정도. 네. 혹시 또 모릅니다. 나이를 함부로 안 짐작할 가요. 수는 네. 없지만 어쨌든 저기 0718님 꼭 소원 이루시기 바라겠고 집에서 혼자 빌고 계시면 안 돼요. 사람 모이는 곳에 자주 나가시고 동호회 활동도 하시고 맞아요. 예, 네. 꼭 인연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내일부터 이렇게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 충북을 또 고향으로 해서 많은 분들 또 모이시고 오실 텐데 또 찾아갈 수 있는 가족들끼리 함께할 수 있는 즐거운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국립청주박물관에서 명절 한마당 희희낙낙 추석이라는 역사 문화 전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네. 전통놀이 한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영화 상영, 나만의 옥새 만들기 같은 체험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누구나 이게 무료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자, 충북문화관도 역시 야외 정원 또 전시실을 이 추석 연휴 기간에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는 옥천 출신의 박석호 작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 전시도 열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좀 오셨을 때 같이 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 밖에도 청주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그리고 청주동물원, 네. 문희문화재단지 또 대청호미술관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들이 추석 당일인 13일을 제외하고 네.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예. 여러분들 함께 가족들과 가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이면 뭐 계속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할거 없잖아요. 이렇게, 네네. 나갔다 오시면 좋은 구경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생방송 아침에는 추석 연휴 기간은 특집 방송 관계로 여러분 찾아뵙지 못하고요. 추석 연휴 지난 다음에 월요일 날 8시 30분에 변함없이 더 활기차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코리아 플라워 파크에서 상품을 드립니다.